지금 제 나이는 이제 30 후반이고, 예. 2010년 7월 29일. 제가 이 날짜를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거는 머리가 똑똑해서 기억을 하는 건 아니고, 이 당시에 이 일을 겪고 나서 제가 관련된 직종에 있는 사람들이 같이 커뮤니티를 하는 카페가 있어요. 오호. 거기다가 제가 공유하는 글을 남겨놓은 게 있어서 제 글을 다시 보면은 그때 기억을 정확하게 날짜까지 알 수 있기 때문에 예. 이제 그걸 알게 되는 건데, 일단은 그 날에 제가 모 햄버거 가게에서 그때는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어요. 배달을 저는 이제 맡고 있었는데 예. 밤에 주로 일을 했어요. 왜 그러냐면은 밤에는 시급 1.5배거든요. 야근수다. 예, 여기가 지방도시인데 그 해당 햄버거 가게 배달 시스템이 막 도입이 됐을 때예요. 진짜 얼마 안 됐을 때. 그러니까는 완전 개꿀인 거죠. 배달이 예. 안 들어와요. 그 당시 시급이 4,000원이 조금 넘었던가 그랬을 건데 1.5배니까 얼마나 따뜻합니까. 그래갖고 제가 9시쯤 출근을 해서 새벽 4시에 퇴근을 하는 그런 파티였는데, 새벽 4시쯤 딱 퇴근하려고 하니까 주문이 하나가 들어왔어요. 예. 인근 대학교 옆에 피트니스에서. 그 피트니스 센터가 들어가 있는 건물은 지어진 지가 정말 얼마 안 된. 근데 제가 거기 좀 다녔었거든요. 그래서 구조랑 그런 걸 잘 알아요. 배달 들어와서 가게에서 햄버거랑 이것저것 챙겨줘가지고 가방에 싣고 출발을 했어요. 예. 출발을 해서 도착을 했는데, 그 아울렛 같은 데 가보시면 이제 건물이 디귿자 모양 내지는 미음자 모양으로 돼 있어서 가운데가 뚫려 있는 건물들이 있어요. 예. 가운데는 사람들 뭐 공원 형식처럼 이용할 수 있게. 그러니까 그런 식의 건물은 피트니스를 들어가려면 내가 오토바이를 받치고 걸어서 한참 가서 3층에 있었거든요, 피트니스가.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든지 아니면은 지하 2층 주차장으로 내려가면 피트니스 한가운데로 올라가는 엘리베이터가 있어요. 그걸 타고 가든지. 그러면 저는 굉장히 귀찮은 걸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오호. 그러니까는 지하 2층으로 그냥 내려갔어요. 왜냐면 구조를 아니까. 새벽 4시에 지하 2층 굉장히 조용하죠. 딱 이제 오토바이 받치고 이제 피트니스 누르고 올라가서 햄버거 드리고 맛있게 드세요 하고 결제를 마치고 다시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오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주차장은 지하 2층이에요. 그래서 지하 2층을 누르고 내려가는데, 아마 배달 아르바이트나 이런 걸 해보신 분들은 공감을 하실 거예요. 희한하게 배달 가방을 들고 엘리베이터 문에 머리를 거의 그냥 닿을똥 말똥 가까이 딱 대고 기다리게 돼요. 사람 이상하게. 예. 문 열리면 바로 그냥 나가려고. 예. 그래서 저도 늘 하듯이 그냥 바로 앞에다 머리를 대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문이 열리고 바로 딱 내렸는데 한 발자국 딱 딛고 제가 멈춰 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지하 주차장은 형광등이 가득 켜져 있어요. 근데 불이 하나도 안 켜져 있어요. 아예 완전히 암흑 공간인 거예요. 이게 뭐지? 내가 지금 뭔가를 잘못 눌렀나? 하고 다시 엘리베이터 안에 딱 타가지고 층수를 봤더니 지하 1층인 거예요. 예. 그 당시에 그 건물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건물이 신축을 하고 이제 꽤나 유명한 모 영화관이 지하 1층에 입점을 했었어요. 근데 이제 장사가 안 돼가지고 접은 상태였거든요. 그 지하 1층이 비어 있어요. 제가 왜 그걸 잘 아냐면은 그 옆에 있는 대학교를 제가 다니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그걸 잘 아는데, 이게 지하 1층에 쓸 수 있는 거잖아요. 제가 버튼을 같이 누르면. 그래갖고 내가 뭔가를 실수를 했구나. 다시 타가지고 닫힌 버튼을 딱 눌렀어요. 그랬더니 이게 이제 많은 분들이 뭐 주작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고 하겠지만, 진짜 10년이 넘은 지금도 저는 이 얘기를 하면 소름이 돋아요. 예. 딱 정원초가 버튼이 뜨면서 경고가 울렸어요. 삐 하고. 오, 10,000원. 네, 정원초가. 예. 야, 이게 사람이 일단은 아드레날린이 뿜어져 나와요, 몸에서. 예. 그러면서 어지럽더라고요. 이걸 어떻게 하지? 머리가 멍해지는데 이제 엘리베이터 문이 열려 있잖아요. 예. 저 멀리 불빛은 하나 보여요. 비상구. 너무 무서운 거예요, 진짜. 제가 평상시에 어떤 사람이냐면은
그 고등학교 때 몰래 학교에 늦게 남아서 친구들하고 강령술도 해보고 아이고. 폐가도 가보고. 왜 그러냐면 저는 정말 귀신을 만나고 싶었어요. 예. 귀신을 만나면 묻고 싶은 게 너무 많았어요. 죽으면 어디로 가냐, 진짜 사후세계가 있냐, 예. 니들이 우리를 해할 수 있냐, 난 이런 게 너무 궁금했어요 진짜로. 예. 근데 막상 귀신은 보지 않았지만 그 상황을 딱 닥치니까 머리가 곤두서고 막 심장은 뛰고 다리는 후두루들거리고. 근데 이 시간이 길진 않았는데 사람이 머릿속으로 어마어마하게 생각이 빨리 돌아가더라고요. 예. 그러면서 그 상황에서 제가 이제 갈팡질팡하고 있는 거, 엘리베이터 내려서 저 비상구로 뛰어가야 되는 것인가, 저 비상구로 뛰어가서 지하 2층으로 내가 오토바이 타고 들어가야 되는 것인가, 아니면 여기서 불이 켜져 있는 그나마 이 엘리베이터에 남아 있어야 되는가, 이거를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예. 그 당시에 제 핸드폰이 돌비님은 혹시 햅틱폰 아시죠? 알죠, 알죠. 스마트폰 전에 햅틱이라고, 터치긴 터치인데 꾹 눌러야 되는 터치 아시죠? 예. 걔는 후레쉬 기능이 없어요. 오. 그러니까 만에 하나 내가 나가서 엘리베이터 문이 닫혔는데 일단은 후레쉬가 없는 거잖아요. 요즘 스마트폰 후레쉬 다 되지만. 네네. 이런 생각이 다 들면서 머릿속에서 꼬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다리는 후들거리고. 근데 아마 제 추측으로는 5초? 6초? 굉장히 짧은 시간이었어요. 그 시간이. 예. 정원초가 버튼이 딱 꺼지고 엘리베이터 문 닫히고 지하 1층으로 내려가지더라고요. 그래서 와 진짜로 다시 오토바이를 끌고 매장으로 복귀를 해가지고 사람들한테 이 얘기를 했어요. 얘기를 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그랬더니 안 믿죠. 누가 이 말을 믿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뭘 보고 제 말을 믿었냐면, 매장에 도착해 있는 그 순간까지도 온몸에 닭살이 돋아있어요. 제가 팔리건 뭐건. 그러니까 제가 닭살 돋아있는 거 보고 믿긴 믿더라고요. 근데 뭐 이제 그런갑다 하고 새벽 4시에 퇴근해가지고 집에 와서 그 같이 일하는 그 햄버거 그 카페 거기다가 이제 이 글을 올리고 잤죠. 그리고 이제 며칠 더 일을 하고 너무 궁금한 거예요. 제가 내가 그때 진짜 지하 1층을 눌렀나? 그 생각이 뇌리에서 안 떠나요. 그게 사람이. 그래서 이제 그 피트니스가 있는 건물을 갔어요. 제가 근무가 아닌 시간에 낮에. 그랬더니 관리동이 있더라고요. 이게 쬐까맣게. 그래서 관리동에 가가지고 저기 혹시 죄송한데 제가 며칠 전에 이런저런 일이 있었습니다. 제 한번 CCTV를 좀 보고 싶다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얘기를 듣더니 그냥 안 보여줄 이유는 없으니까 그냥 같이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때. 그래갖고 CCTV를 같이 봤는데 CCTV가 뒤에서 앞을 찍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문 쪽을 찍는 거죠. 제가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가더라고요. 근데 층수를 누르면 불이 들어오는데 지하 1층은 제가 안 누른 게 확실해요. 그리고 제가 그분하고 얘기를 나누면서 알게 된 건데 지하 1층은 애초에 누르고 싶어도 못 눌러요. 왜 그러냐면 엘리베이터에 타보시면 이런 엘리베이터가 있어요. 열쇠 구멍 있는 엘리베이터들. 이게 뭐냐면은 락을 거는 거더라고요. 어떤 해당 층수를 안 눌러지게 이걸 열쇠를 넣어서 락을 풀으면 그 층수가 눌러져요. 근데 지하 1층은 애초에 그 영화관이 입점을 했다 폐점을 한 상태에서 아예 비어있어서 사람이 들어가면은 뭐 도난이나 분실 위험이 있기 때문에 락을 걸어놓은 상태인데 어찌됐건 지하 1층에서 문이 열린 건 맞아요. 왜냐면 층수가 카메라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문이 열리고 정원초가 뜬 것까지 다 찍혀 있더라고요. 야, 이거를 보시는 분도 야 이거 뭐 기계에 오르겠지만 정말 무서웠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 순간 진짜 더 무서운 게 뭐였냐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시간이 되게 짧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5초, 6초, 1분을 넘게 서 있는 거예요. 제가 이 영상 속에서는 1분을 넘게 서가지고 막 부들부들 떨고 있는 건 아니고 그 몸이 앞뒤로 슬슬 흔들고 있어요. 제가 나갈까 말까 하면서 몸을 살살 흔들고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제 또 궁금한 것들이 생겼어요. 무섭기도 무서운데 이거 궁금하지 않으세요? 만약에 비상구로 나갔으면 나갈 수 있었을까 없었을까? 그래갖고 제가 관리자분한테 여쭤봤죠. 만약에 제가 비상구 그 불빛을 봤는데 그쪽으로 나갈 수 있는 길은 열려 있었냐? 그랬더니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거기는 불이 안 들어와요. 전원 내려가 있어요. 비상구 그거는 전기 라인이 좀 다르다고 생각했거든요. 지하 1층 쪽 라인은 전기를 아예 다 끊어놨다고 그러더라고요.
아예 다 끊어서 아마 자기가 아는 상식으로는 비상구 그 불도 아마 안 들어올 거라고 지하 1층은. 그리고 어차피 폐쇄를 해놨기 때문에 그쪽으로 가셨어도 문 열거나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소름이 너무 돋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만약에 뭐에 이끌리듯 내려서 그 해틱폰 그 액정 불빛 하나 믿고 비상구까지 뛰어가가지고 문을 열었을 땐 문이 안 열릴 것이고 다시 엘리베이터로 돌아가자니 엘리베이터 문은 닫혀가지고 암흑천지가 돼 있었을 건데 아무리 도와달라고 소리 질러도 소리가 들릴 것도 없을 것이고 나는 1분 동안 도대체 몸을 흔들면서 뭐 하고 있었나. 이거 정말 웃기더라고요. 제가 제 영상을 제 눈으로 보면서도 까딱까딱 몸을 앞뒤로 흔들면서 딱 그 느낌이 더라고요. 나갈까 말까 나갈까 말까. 근데 안 나간 거는 뭐 조상이 도왔든 신의 한 수다, 이거. 신이 도왔든 짤막하지만 참 제 인생에 있어서 몇 안 되는 정말 강력한 일이었거든요. 저한테는. 예. 그 일을 겪고 나서 배달을 그 해당 휘트니스를 사실은 몇 번 더 갔어요. 예. 몇 번 더 갔는데 그때 휘트니스도 그때 뭔 시간인지 모르겠지만 항상 그 비슷한 시간에 오더가 들어와요. 그러면은 오토바이 타고 가는 길에 고민을 어마어마하게 하면서 갔어요. 그 다음 배달을 갈 때. 네. 이거를 바깥에도 오토바이를 대고 계단으로 올라가서 배달을 할까 아니면은 지하 2층에서 똑같이 한번 가볼까. 사나이 아닙니까? 사나이죠. 또 지하 2층으로 내려갔죠. 똑같이 엘리베이터 탔죠. 똑같이 내려왔죠. 아무 일도 없었죠. 예. 심장이. 그쵸. 이게 똑같은 상황이 또 벌어진다고 생각해봐요. 얼마나 무서워요. 근데 이게 그럴 것 같아요. 단순히 이제 얘기로 들어서는 저도 비슷한 얘기를 들었을 땐 몰랐는데 막상 그때 제가 이 일을 겪어보니까 아무리 무서운 걸 쫓아다닐 정도로 좋아하는 저였어도 다시는 그런 경험은 하고 싶지 않을 정도로 온몸에 있는 털이 쓰더라고요. 야, 이거 소름 끼친다. 그러면 네. 이거는 배달할 때 이제 직업 괴담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지금 현재 네. 직업을 하시면서도 이게 그냥 어떻게 보면 자동차를 판매하시는 이제 딜러분이신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자동차를 판매하면서 정말 무서운 일들도 많이 네. 겪을 수가 있나요? 네, 있죠. 왜 그러냐면 저도 지금 제보드린 한 가지 얘기가 있고 그쵸. 제 선배들 같은 경우도 돌비님한테는 잠깐 말씀드렸지만 방송에는 그쵸. 차마 말하지 못할 정도로 잔인한 일도 있었고 네네. 그 다음에 간략하게 저희 직업을 말씀을 드리면 저는 신차를 파는 딜러예요. 예. 그리고 국산차 쪽이고요. 네네네. 이런 거 많이 보셨을 거예요. 현수막이나 전봇대 족자가 걸려 있고 맞아요, 맞아요. 뭐 할부 뭐 매달 얼마 연락처 딱 써 있고 뭐 김 팀장, 오 팀장 막 써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저희는 만천하의 전화번호를 뿌리고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전화가 걸려온다는 거는 통화를 함과 동시에 갑과 을의 관계로 우린 통화를 하게 돼요. 네. 차를 살려는 사람은 갑이고 저희는 을이잖아요. 시승을 해보고 싶다. 뭘 해보고 싶다. 그러면 저희는 이 사람의 비율을 최대한 맞출 수밖에 없는 직업이지 않습니까? 이 직업 자체가. 서비스도 있죠. 예. 그렇죠. 그러니까 뭐 간략하면서도 좀 임팩트 있는 사건은 입사를 하게 되면은 교육을 받고 동기들이 생기잖아요. 전국에. 네네. 경기도권에 있는 동기한테 있었던 일인데 뭐 짤막하게 고객이 전화가 와서 시승을 하고 싶다. 예. 네, 알겠습니다. 위치가 어디십니까? A 지점이다. 몇 시에 갈까요? 몇 시에 와라. 네, 알겠습니다. 근데 미안한데 하나만 도와줘라. 오는 길에 B 지점을 들려서 물건 하나만 들고 와주면 안 되겠냐? 뭐 이런 일은 좀 많아요. 심부름 시킬 겸 뭐 할 겸 해서. 예. 심지어 술 먹고 집에 가는 길에 대리 타기 싫어갖고 시승 부르는 경우도 있어요. 그건 좀 영업상 운전시키고 있습니다. 실제로 있습니다. 제가 겪은 겁니다. 그건. 이 친구가 물건을 집어서 말한 곳에 놓고 전화를 했는데 전화가 두절인데 경찰에서 전화를 받게 됐죠. 며칠 있다가. 네네. 날른 물건이 굉장히 나쁜 약이었으니까요. 이 사람들은 우리 영업사원들이 시키면 할 수 없다는 걸 이용을 해서 예. 자기네들은 완전히 불법으로 개통된 핸드폰을 가지고 얼굴 하나 뭐 하나 보여줄 거 없이 이 사람을 움직인 거지 않습니까? 나쁜 약을. 생각해보면 얼마나 나쁜 사람들 입장에서 안전한 운송 방법입니까? 예. 하나 운반할 때.
물론 나중에 이제 무혐의 처리를 받긴 했지만 그 기간이 상당히 길었어요. 아, 사건인지라. 그러니까 저희는 여러 가지 이런 위험에 좀 노출이 돼요. 진짜 이거는 위험하다. 그거 말고 사람한테도 많이 위협도 당하고요, 실제로. 예. 왜냐면은 매장에 와서 차를 보고 구매를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지만 시간이 안 되시는 분들은 잠깐 나한테 와줄 수 있냐. 그래서 상담을 받고 구매를 하실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쵸, 그쵸. 부르는 목적이 불순하다면요. 오. 뭐야. 뭔 말인지 아시죠? 그래서 여러 가지 기관들 있지 않습니까? 사람한테는. 예. 그런 목적으로 부르는 거라면요. 이게 다 실제로 있었던 일들입니다, 지금. 예. 아까 말씀 저희는- 못한다고 했던 게 그런 부분 중에 하나인데, 그거는 한번 네. 조율을 해가지고 한번 이야기 들어보면 될 것 같고, 다음엔. 예. 이제 제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떤 이야기일까요? 오. 영업사원들 보면은 항상 매장에 앉아있고 편하게 쉬는 걸로 보이지만 사실은 그러면 굶어 죽어요. 그쵸. 나가서 사람을 만나든 뭐 예. 누구를 만나든 하는데 보통 전봇대에다가 족자도 걸고 막 해요, 저는. 낮에 점심 먹고 한참 하고 있는데 전화가 한 통 온 거예요. 제가 입사한 지 그때가 한 1년이 좀 못 됐을 때예요. 네네. 제가 19년도인데 얼마나 반갑습니까? 모르는 번호 전화 오면 세상 설렙니다, 진짜. 딱 받아가지고 아이고 안녕하십니까, 누굽니다. 그랬더니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본인이 다니는 뭐 해당 종교 시설의 사모님이 차를 좀 구매를 하시려고 합니다. 뭐 이렇게 차를 한 대 사신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예. 야, 진짜 좋다. 그랬더니 저녁 8시쯤에 혹시 출장 상담 가능하냐? 그래서 저는 24시간 대기라고. 그랬더니 그러면은 내가 좀 이따가 저녁쯤 해가지고 다시 전화를 하고 그때 미팅할 장소를 알려주시겠다고 하더라고요. 예. 근데 목소리도 차분했고 괜찮아서 네 알겠습니다 하고 문자로 제 거 명함이랑 또 남겨드리고 매장에서 당직자하고 6시에 같이 밥 먹고 좀 놀고 있었어요. 좀 쉬고 있었는데 전화가 오더라고요. 미안한데 일정이 좀 생겨서 그러는데 밤 10시에도 혹시 상담이 가능하냐고 그러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뭐 저는 새벽 4시도 가능합니다. 실제로 해요, 저는. 그래요? 3교대 분들도 있고 2교대 분도 있으니까. 그래서 간다고 그랬더니 주소를 문자로 찍어주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제 당직자 보고 일찍 가려면 가라. 내가 일이 있으니까 내가 매장은 닫겠다 하고 매장에서 이제 고객을 만나야 되니까 해당 차종 카탈로그랑 그다음에 출장을 가다 보니까 미리 제가 몇 가지 견적서도 뽑고 예. 준비를 이렇게 다 철저하게 해가지고 출발을 했어요. 근데 이제 인터넷으로 주소지를 찍어봤더니 거리가 좀 있더라고요. 상당히 교외 지역이더라고요. 그래서 10시 미팅이니까 9시에 출발했더니 9시 반이 좀 넘었나? 그때쯤 이제 해당 장소에 도착을 했는데 마을이에요. 마을인데 진짜 시골 중에 깡시골로 들어가면은 인간 없는 시골을 거치면은 이렇게 앞에는 민가가 한 2-3개가 있었고 그 안으로 길로 더 쭉 들어가면은 해당 목적지를 찍은 집원이 나와요. 예. 근데 그 집원은 일단은 다 폐가 밖에 없어요. 다. 불이 꺼져 있어서 폐가가 아니고 그냥 딱 보면 폐가잖아요. 알잖아요. 집원을 내가 잘못 찍었나? 그래서 전화를 드렸어요. 네. 도착했으니까. 도착했는데 여기 혹시 뭐 주택 뭐 이런 건 없는 것 같은데 어디시냐고 그랬더니 집원이 안 나와서 일단 거기를 알려주셨대요. 그 안쪽으로 길 하나 보이시죠? 그러길래 이렇게 봤더니 산길이 하나 나 있어요. 예. 차가 다닐 수 있는 산길. 이게 뭔 길이냐면 나중에 알게 된 건데 소방도로예요. 산에도 소방도로가 나 있어요. 오. 깊은 산 중에도. 그 소방도로 길이더라고요. 이 길로 쭉 들어오면은 보일 거래요. 그래서 저도 무서운 것도 없고 그러니까는 네 하고 이제 차 다시 끌고 쭉 들어갔는데 외길이에요. 차를 돌릴 공간이 없어요. 계속 들어가는데 15분을 넘게 들어간 것 같아요. 속도를 못 내니까. 한참 들어갔더니 기도원이 하나 보여요. 예. 기도원이 하나 보이는데 제가 나중에 이상한 점부터 다시 말씀드릴게요. 예. 오래된 철 입간판에 뭐뭐 이렇게 기도원 써 있고 다 해갔지만 십자가도 있고. 예 있어요. 예. 하우스예요. 일단은 그 기도원 자체가 비닐하우스에 위에 검은
두꺼운 천이 씌워져 있는 그런 하우스고, 입구는 양철문 비슷한 걸로 돼 있었어요. 그래서 앞에다가 차를 대고 전화를 드렸죠. 목적지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자기가 거기 사모님한테 전화를 할 테니까 좀만 기다리래요. 그래서 네 하고 기다렸는데 이제 뭐 엔진 소리를 듣고 나오셨는지 모르겠지만 바로 나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안녕하십니까 뭐뭐뭐의 누구입니다. 그러니까 인사를 이제 정중하게 하고, 돌비님 같으면 어떠실 것 같아요? 내가 살려는 차가 왔어요 지금. 예. 어떻게 이 똑같은 차가 그럼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인사를 받고 나서? 안녕하세요. 차 좀 봐도 될까요? 이럴 것 같은데요? 그쵸. 그게 네. 정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차를 한번 보시죠. 어두워 잘 안 보이긴 하지만 그래도 실내랑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예. 그냥 들어오래요. 그래서 뭐지? 일단 들어오라니까 들어갔어요. 그래서 네. 이제 신발을 벗고 기도원 안쪽으로 이렇게 들어갔는데, 이렇게 좀 쬐까맣게 뭐 십자가 하나 있더라고요. 그렇게 작진 않고 좀 크게 십자가 있고, 방석이 1m 간격을 두고 이렇게 바둑판 모양으로 쭉 깔려 있어요, 방석이. 그리고 들어갔더니 이제 목사님, 예. 사모님, 그 다음에 신도분이 3분 있었어요. 여성 1분, 남성 2분. 그래갖고 사람이 그래도 꽤나 있구나 하면서 이렇게 인사 정중하게 하고, 다시 또 어디 누구입니다. 똑같은 레파토리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3월 달이면 추워요. 그렇죠. 그래서 와이셔츠에 정장 바지에 위에 마이를 입진 않고 경량 패딩 같은 거 하나 입고 갔는데, 들어가가지고 경량 패딩은 벗었어요. 왜 그러냐면은 조금 단정해 보이려고 경량 패딩을 한쪽에 벗어놓고 가볍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 저한테 목사님 물으시더라고요. 종교가 뭐냐고. 현재 저는 기독교입니다. 그때도 기독교였고. 예. 근데 그 전에는 불교였습니다, 제가. 예. 제가 신앙심이 굉장히 깊은 사람은 아닌데, 제가 주기도문도 외우지만 반야심경도 외웁니다, 제가. 예. 그래서 불교인분을 만나면 반야심경을 외우고, 기독교인을 만나면 주기도문을 외웁니다, 제가. 예. 정석이죠. 이거 어쩔 수가 없습니다.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예. 예, 근데 저는 거짓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땐 기독교를 실제로 믿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도 마찬가지고, 기독교입니다 하고 인사를 드렸더니, 좋으신 분이 왔답니다. 좋으신 분이 왔고, 우리가 알고 있는 기독교는 잘못된 게 많다. 이 해석 자체가 굉장히 잘못된 게 많기 때문에 좀 많이 다잡아야 되고, 막 이런 말씀을 쭉 주시더라고요. 예. 이단 냄새 풀풀 나더라고요. 근데 뭐 얘기를. 저는 2단이 아니고 3단이어도 상관없어요. 차만 사면 돼요, 솔직히. 저는. 그래가지고 예 하면서 이제 있었더니, 가서 인사를 좀 드리고 오래요. 예. 그랬더니 십자가 앞에 가서 삼배를 하고 오래요. 근데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 기독교는 십자가 앞에 가서 절을 하지 않아요. 그렇죠. 예,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그래요. 제가 뭐 기독교 오래 예. 교회 다닌 것도 아니지만, 저는 뭐 3,000배라도 할 수 있으니까 차만 사면 가가지고 되게 정중하게 삼배를 했어요. 예. 원래 삼배가 굉장히 존경을 뜻한다로 알고 있으니까 정중하게 삼배를 하고 이제 와서 저 상담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예. 그래가지고 서류 가방에서 태블릿 PC 빼고 아까 챙겨온 카탈로그 뭐 이것저것 빼가지고 견적서랑 설명을 드리는데, 보통은 많이 물어보세요. 가격을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그렇죠. 근데 관심이 없으세요. 딱 상담을 해보면은 저도 많은 분들을 이렇게 만나니까 아예 관심이 없다는 게 바로 느껴지는데, 솔직히 짜증이 어마어마하게 밀려오죠. 얼굴로 내색은 안 해도. 예. 이 시간에 사람을 여기까지 불렀을 때는 저는 가면서 이거는 무조건 계약이다라는 마음으로 노래를 부르면서 간 사람이에요. 상식적으로 밤 10시에 불렀으면 계약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아예 차에 관심이 없길래 이건 뭐지? 이거는 정말 좀 예의가 아니신 것 같은데, 목사님이신데 더군다나 이건 좀 예의가 아니신 것 같은데 하면서도 어떻게든 저는 자동차 얘기를 이끌어 가려고 얘기를 하고, 목사님이나 사모님은 다른 얘기만 자꾸 하세요. 아이고. 아까 말씀드렸던 2단, 3단 그쪽 얘기. 그래가지고 제가 이거 차량을 이렇게 또 얘기를 하니까는 딜러님께서 알아서 조합을 하래요, 저보고. 예. 그래가지고 후닥닥 하고 나가고 싶었어요. 그때부터 슬슬 이 본능 밑바닥에서 경고등이 살살 켜지기 시작을 했어요, 제가. 경고등이. 예. 여기서 나가고 싶다. 왠지 나 이 기분이 안 좋다, 지금 여기가. 그렇죠. 경고등이 살살 켜지기 시작을 해서, 일단 어떻게든 빨리 하고 이제 나가야겠다. 차를 어떻게든 팔긴 해야겠는데, 그래서 그럼 제가 알아서 체크를 할게요. 그래서 색깔은 뭘로 하고 뭐뭐 기능이 있고 가격은 얼마고 하면서
태블릿 PC 열어가지고 체크하고 누구 이름으로 계약을 넣으실 거냐 했더니 사모님 이름으로 계약을 넣으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예. 사모님 조남이 어떻게 되세요? 그랬더니 최땡땡인가 뭐 말씀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예 이름 넣고 핸드폰 번호요? 그랬더니 핸드폰 번호도 말씀은 주셨어요. 예. 그래서 그거 넣고 사실은 여기까지도 중요한데 그 다음이 정말 중요한 게 신분증과 본인 서명을 반드시 받아야 돼요. 계약금하고. 그렇죠. 예. 요거를 제가 해야 다른 영업사원이 제 걸 못 뺏어가요. 그래서 이거는 반드시 받고 빨리 도망가야겠다 이 생각이 들어서 태블릿 다음으로 넘겨가지고 사인을 좀 받아야 되니까 칸이 2개가 떠요. 왼쪽 칸에단 조남을 써주시고 오른쪽 칸엔 서명을 좀 해주십시오. 그랬더니 이름도 십자가고 사인도 십자가예요. 사모님 그게 아니고 그 조남이랑 실제 아까 불러주신 그거를 좀 적어주셔야 된다고. 그랬더니 나는 이름이 이거야. 나는 이름 없어. 난 이름이 이거야. 근데 이게 지금 말만 들었을 때는 이 상황이 날 데리고 장난치는 것 같고 짜증날 것 같잖아요. 근데 그 상황이 어땠냐면 굉장히 진지한 표정을 짓고 있는 목사님과 신도분과 사모님이 그 표정을 짓고 저를 보고 있는 상황이에요. 굉장히 진지한 표정으로. 장난 같진 않더라고요. 진짜 그 상황이. 근데 이제 경고등이 종을 치기 시작했어요. 머릿속에서 땡땡땡땡 하고 야야야야 빠꾸 나가. 그래가지고 그러면 사인은 매장 돌아가서 내가 그냥 하자. 아까 이름이랑 넣은 게 있으니까 신분증을 찍어야 돼요. 태블릿으로. 신분증 요청을 드렸더니 그런 거 없으시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그럼 계약이 이게 좀 어려운데 그랬더니 나중에 보내주시겠대요. 그래서 일단은 알겠습니다. 그 제 거 이제 명함 아까 드린 거 있으니까 명함 뒤편을 보시면 저희 회사 계좌번호가 써 있으니까 거기로 계약금 10만 원만 꼭 입금을 부탁드린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가려고 이제 막 주섬주섬 챙기는데 그래도 이 시간 여기까지 와서 너무 고맙다고 차 한 잔 마시고 가래요. 차가 한 잔이 아니고 밥 먹음도 마시기 싫은 그런 느낌이었거든요, 제가. 죄송합니다. 저 시간도 많이 늦었고 제가 이렇게 차를 마시면은 가다가 소변도 이렇게 마렵고 그래가지고 최대한 제가 물을 안 먹는다고 제가 워낙에 신장 기능이 좋아가지고 그랬더니 그래도 한 잔 마시고 가라고 하길래 향기만 맡긴 했어요. 제가 마시진 않았어요. 왜냐면은 마시기가 싫었어요. 제가. 예. 원래대로만 마셨을 거예요. 고객이 주시는 건 먹거든요. 예의상으로라도 입을 대요. 근데 입을 안 댔어요. 제가 입을 안 대고 이렇게 있다가 일단은 제가 내일 또 전화로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시간도 많이 늦었고 어찌됐건 이렇게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정중하게 인사를 하고 인하려고 하는데 목사님이 입을 처음으로 여셨어요. 그 이후로 저기 자고 가시죠? 그래요. 그래서 예? 저 집에 아기도 있고 저 와이프도 있고 저 집에 가가지고 저도 제 일을 마무리 짓고 하루를 마무리 지어야 되니까 목사님 정말 감사한데 나 집에 가서 좀 잘게요 하고 가방 딱 챙겨서 있나는데 목사님이 갑자기 사람이 눈이 시뻘개진다고 표현하면 딱 맞을 것 같아요. 그냥 대노를 하시면서 자고 가라고 하면서 소리를 그냥 지르시는 거예요. 저한테. 근데 아까부터 제가 말씀드렸지만 제 머릿속에서는 이미 종이 치고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사실은 준비를 조금은 하고 있었어요. 이게 뭔가 느낌이 못 나갈 것 같다는 느낌을 많이 받고 있었어요. 제가 거기서. 요즘 저희 차도 이제 다 스마트 키잖아요. 예. 스마트 키에서 차에 다가서서 문 손잡이에 있는 버튼을 누르면 열리는데 일부러 키를 손에 쥐고 있었어요. 제가. 혹시라도 내가 여기서 튀면 열린 버튼을 누르고 튀려고. 왜냐면 그래야 차에 갔을 때 바로 문이 열려 있을 거 아닙니까? 열린 버튼을 누른과 동시에 태블릿이고 뭐고 손에서 다 놓고 제 거 옷이고 뭐고 다 놓고 튀어나갔어요. 그냥. 제 본능이 그렇게 시켰어요. 이 상황에서 이렇게 해라. 딱 튀어나가는데 문이 아까 제가 열고 들어왔다고 했잖아요. 기도원 문을. 신발도 안 신었어요. 문을 딱 여는데 문이 안 열려요. 얇은 양철로 되어 있는 문인데 제 몸무게가 좀 나가요. 제가 0.1톤까지는 아니고 그 밑인데 어릴 적에도 운동부도 했었고 나름 힘이 있다고 자신을 하니까 온 힘을 다해서 제 어깨가 부서지는 문이 둘 중 하나 부서지겠지 하고 다시 받았어요. 그랬더니 문이 일단은 부서지면서 열렸는데 그때 제 와이셔츠 뒷목이 잡혔어요. 아까 근데 제가 탁
뛰쳐나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예? 그때 남성 신도분 두 분이 같이 인났거든요. 동시에. 제가 쉬면서 그걸 봤거든요. 소름 돋아. 와. 잡혔어요, 제 뒷목을. 예. 딱 뒷목을 잡혔는데, 저도 레슬링 선수 이런 건 아니지만 그래도 힘은 안 진다고 자신을 해요. 예. 어차피 와이셔츠니까 와이셔츠가 터져 찢어지는 말든 초인적인 힘으로 갔어요. 그랬더니 막 목 뒤에 핥힌 느낌 나고 와이셔츠 북소리 나고 앞에 단추 터지고 그러면서 제가 팡 뛰어서 차로 일단 갔어요. 근데 네. 자동차 머리 방향이 기도원을 향해 있어요. 차를 돌려서 나가려면 거기서 앞뒤로 왔다 갔다 하면서 차를 돌려야 돼요. 그쵸. 시간이 공터 걸려. 크기가 작아요. 예. 일단은 차 문을 열고 타면서 왼손으로 문을 잠그고 저는 2차 딜러니까 2차 버튼 위치는 다 알잖아요. 예. 바로 문 잠금 버튼 눌러서 일단 문부터 잠궜어요. 그리고 스타트 버튼을 딱 누르는데 스타트 버튼 누르면 시동까지 걸리는데 2초 정도 걸리잖아요. 아이고 정말 그 시간이 길게 느껴지더라고요. 예. 타당탕탕탕탕 소리 나고 차 때리는 소리. 상식적으로 불순한 의도가 없지 않은 이상 제 차를 그렇게 두들기고 쫓아 나와서 옷이 찢을 정도로 목덜미를 잡진 않을 거 아닙니까, 돌비님? 절대 그럴 수 그래서 없죠. 바로 후진기어 놓고 전진기어 놓고 사람이 밟히든가 밑에 깔리든가 저 신경 안 쓰고 차를 돌렸어요. 왔다 갔다 하면서 솔직히 그 순간만큼은 죽든가 말든가 신경 안 썼어요. 예. 차 돌려가지고 다시 산길을 막 내려오는데 손은 덜덜덜덜덜 떨리고 신발 안 신고 운전해보셨어요? 너무 급하니까. 신발 안 신고 운전해보면 운전이 되게 느낌 이상해요. 맞아요. 운전도 하기 힘들고 그렇게 이제 마을까지 다시 나와서 자꾸 눈밀러로 뒤를 보는데 쫓아오는 사람은 뭐 안 보이죠. 사실 뒤에는 암흑천지여가지고 뭐 보이는 것도 없는데 그래도 사람이 걸어서 차를 따라잡기 힘들었을 거니까. 근데 막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그랬어요. 혹시 사람을 잡아다 파는 이런 나쁜 사람들 아닌가. 그러면 내가 이 마을 초입에 들어올 때 인가 몇 개가 있었는데 여기도 혹시 나쁜 사람들이 이미 진을 치고 나를 막는 거 아닌가. 만약에 막고 있으면은 그냥 차로 밀고 가야지 막 이런 생각을 다 하면서 내려왔는데 막고 있는 사람은 없었어요. 다행이다. 근데 집을 바로 못 갔어요, 제가. 왜 그러냐면 그 당시에 제 아들이 3살이었어요. 만약에 나쁜 사람이 내 뒤를 따라온다고 하면 내 아들과 아내까지 있으면은 내가 여기까지 다 지키기는 힘들 것 같다는 판단이 들어가지고 일부러 다른 시까지 넘어가서 엄청나게 뺑돌아서 집으로 왔어요. 일부러 아예 타 시로 넘어가서 거기에 있는 공터나 사람 없는 쪽에 가서 차를 세우고 쫓아오는 사람이 있는지 먼저 확인하고 다시 또 크게 돌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집에 들어오니까 이제 와이프는 이게 뭔 꼴이냐 막 얘기하길래 내 와이프가 이제 무서운 얘기를 되게 못 듣고 좀 걱정도 많이 하고 이런 성격이라서 간략하게만 얘기를 했어요. 그냥 고객과 몸싸움이 있었다. 그랬더니 와이프는 그래도 철 좀 들어라. 자식하고 먹고 살아야 되는데 그러고 살면 쓰겄냐. 어이구. 그래가지고 와이프는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으니까요. 그래서 모르니까. 그래 뭐 내 잘못이다 하고 일단은 잤어요. 툭 자고 다음날 일어나서 이제 출근을 해서 있는데 화가 나는 거예요. 제가 예. 이렇게 사람을 물먹일 수 있나? 진짜 나도 이거는 그냥 못 넘어가겠다. 나도 그냥 딜러 아니다. 옛날에 내가 운동도 했었고 소위 생활한다는 동생들도 이제 아는 나도 그래 나도 내 나름 성질이 있어. 그래서 혼자는 솔직히 무서워서 못 가겠고요. 예. 소위 말하는 생활한다는 동생한테 전화를 했어요. 그래서 건달분들. 이제 근다고 해서 뭐 그 동생들이 어마어마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나름 깡다고 좋은 친구들이니까 예. 제가 해가지고 하는데 한번 같이 가자. 나 혼자 가긴 솔직히 무섭다. 얘기를 했더니 가재요. 심심한데 잘 됐대요. 예. 그래갖고 우리 매장으로 일단 와라. 같이 출발하게 내 차로. 그래서 이제 동생이 둘이 왔어요. 예. 둘이 와가지고 야구 배트랑 몇 가지를 챙겨가지고 골프채랑 트렁크에 싣고 동생 하나는 그 휘발유까지 받아왔더라고요. 근데 실제로 그렇게 하려는 건 아니고 그쵸. 막 자기 성질이 이렇다는 거 막 과시하는 걸 좀 좋아해요. 그래서 출발해서 갔어요. 근데 동생 둘이 있으니까 좀 이제 덜 무섭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그 마을을 지나서 다시 산길을 타고 딱 들어갔는데 그 기도원이 다시 나오더라고요. 근데 여기서
제 머릿속으로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예? 제가 아까 전에 말씀을 드릴 때 나중에 말씀드릴 건데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있을 거라 말씀드렸는데 첫 번째로 기도원에 불이 켜져 있단 말이에요. 예? 전봇대가 연결된 게 없어요. 거기는 소방도를 타고 15분을 넘게 들어가는데 뭔 전기가 연결돼 있어요. 거기가. 어? 근데 저는 밤에 갔을 때 분명히 불이 켜져 있었거든요. 다시 그 자리로 딱 왔더니 하우스는 맞는데요. 버려진 지 2, 3년이 아니고 진짜 몇십 년은 넘었을 법한 상태였어요. 우와! 버려진 지. 오! 아예. 정말 다 삭을 대로 삭고 주저앉을 대로 주저앉은 그런 기도원이더라고요. 분명히 저는 굉장히 선명하게 땡땡 기도원을 봤는데 그것도 아예 칠이 다 벗겨져 있었고 철간판에 서 있던 위치는 맞는데 우와! 같이 온 동생들은 이제 짜증을 내죠. 아 그냥 산에서 고기 구워 먹고 싶으면 말을 하지 이게 뭔 장난이냐고 하는데 저는 이게 뭐라고 설명해야지? 이건 막 머릿속에 혼란이 오는 거예요. 그때 머릿속이 이제 하얘져요 그냥. 예. 그러다가 그래 그러면은 내가 놓고 간 내 거 태블릿 PC 그리고 내 서류 가방 내 거 점퍼 내 구두 막 가봤어요 그쪽으로. 예. 없어요. 뭐지? 나 어제 여기 안 왔었나? 밑바닥을 봤더니 미친놈 마냥 차를 돌린 흔적은 있어요. 예. 차를 막 왼쪽 오른쪽 앞뒤로 왔다 갔다 하니까 바닥이 막 파일 거 아닙니까? 흔적은 그대로 남아있더라고요. 예. 나 분명히 어제 왔었구나 내가 여기를. 근데 제 옷은 없어요. 아무것도 없고 제가 어제 들어갔던 장판이 깔려있고 방석이 있고 막 불이 켜져 있고 하는 기도원일 수는 절대 없어요. 낮에 와봤는데. 미쳤다. 이 사람 미쳤다, 진짜. 그래가지고 일단 동생들을 다시고 철수를 했어요. 철수를 예. 이제 해서 가는데 기분이 그때부터 어마어마하게 찜찜해지는 거예요. 이제 사람이 뭐지? 그래갖고 제가 사실은 그때 동안까지는 그분한테 전화를 안 드렸었어요. 처음에 저를 부른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예. 전화를 했죠. 그랬더니 수신이 안 되는 아예 그런 핸드폰 상태로 되어 있고 일단 전화 연결은 애초에 불가한 상태가 되어 있더라고요. 예. 동생한테 얘기해봤더니 만약에 뭐 그런 경우에는 대포폰이나 이런 거 그냥 그건 못 잡는다. 얼굴도 본 적 없지 않냐. 근다고 그랬더니 그건 포기하라고. 근데 제 목 뒤에 생채기랑 게 남아 있었거든요. 목을 잡혔으니까. 워낙 약오르니까 내가 혹시 경찰에 신고하면 그래도 이 대포폰이 어디서 발신이 돼서 기지국을 거쳤는지 정도는 알 수 있지 않겠냐 그랬더니 형님이 경찰이면 그 얘기 듣고 사건 착수할래요?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예. 혼자 형님이 공터 가가지고 형님이 귀신에 홀려가지고 귀신하고 싸우다가 생채기 났다고 이거 조사해달라면 형님은 해줄 거냐고 들어보니까 그러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제 매장에 복귀해갖고 있는데 저희 매장에 교회를 다니시긴 하는데 별명이 박수무당이에요. 예. 이분이 막 귀신을 보고 뭐 이런 분은 아니고 촉이 정말 좋아요. 영업사원이 몰래 낮에 뭐 스크린 골프를 치러 가건 당구를 치러 가면 기가 막히게 전화를 하는 촉을 갖고 있어요. 예. 그 정도로 촉이 좋은데 점집을 그렇게 좋아해요. 교회를 다니는 양반이. 근데 저도 같이 몇 번 갔는데 진짜 점쟁이가 그 얘기해요. 너는 점쟁이가 됐어야 될 팔자라고. 너 촉 좋은 거 네 스스로도 알고 있지 않냐. 그렇게 말할 정도로 좋은데 그분이 토속신앙 이런 거에 관심이 많으니까 들어가고 이런저런 얘기를 했어요. 같이. 왜냐면 예. 저도 찜찜한 게 귀신도 붙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 집에 애기도 있고 하니까 엄청 찜찜하더라고요. 어저께까지만 해도 사람의 농간인 줄 알았는데 오늘 갔다 오니까 귀신의 농간으로 바뀌어 있는 거예요. 지금 이제 상황이. 그렇죠. 그래서 뭐 얘기를 했더니 그 팀장님이 자기 아는 무당들한테 물어보고 좀 이렇게 알아봐 주시더라고요. 뭐 비방을 쓰든 뭘 하든 일단 제가 워낙 좀 찜찜해 하니까 그랬더니 솔직히 정확하게 알 수는 없다. 다만 몇몇 무당이 이런 얘기는 했다. 그 터에 어떠한 사연이 있는지 모르겠다만 재물이 하나 필요했을 수도 있겠지 않겠냐. 누구를 달래든 뭐라든 그 목적은 우리가 알 수 없다만 그렇죠. 그래서 네가 간 것 같다. 네가 거기 가가지고 차를 마시고 홀려있는 상태에서 거기서 자고 왔으면은 아마 넌 여기 없을 거라고 그러는데 그래도 네가 어떻게 용케 잘 나온 것 같다. 이렇게 말을 하시더라고요. 그 일을 이제 겪고 나니까 사람이 무서운 거예요. 사람도 무섭고 귀신도 무서운 거예요, 이제. 이거는 둘 다 무서운 거네.
그래서 그 일 있은 이후로 제가 네이버에다 검색하면 나오는데 회 뜨는 이 긴 칼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거를 칼집을 딱 채워가지고 서류 가방에 딱 넣으면 딱 세워진 길이 맞은 걸 사가지고 제가 회칼을 갖고 다녔어요, 한때는. 예, 출장 상담 같은 거 갈 때 혹시라도 진짜 만에 하나 내 힘으로 극복할 수 없는 상황이 오면 무기라도 써야 될 거 아닙니까? 위험하니까. 이런 일이 영업을 20년 하신 분들도 한 번도 없을 수도 있지만 전 어쨌든 한번 겪으니까 좀 보호를 해야겠다는 생각도 들고 해가지고 한때는 좀 갖고 다녔어요. 예. 네, 그렇게 해가지고 일단은 이제 그 얘기는 여기서 마무리가 돼요. 그 이후에 제가 뭐 귀신을 보고 막 힘들고 이런 건 솔직히 없었어요. 네네. 꿈자리가 뒤숭숭한 건 있었어도 이제 그런 일이 있었고,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린 같이 영업을 하시는 제 선배들 변화별 일들이 좀 있긴 있었어요. 이게 네. 저희가 을의 입장으로 만나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그랬던 좀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야, 진짜로. 몇 가지 질문 좀 드려도 될까요? 예. 일단은 지금 이제 다른 선배분들, 영업하시는 선배분들이 겪었던 충격적인 이야기들이 한 몇 가지 정도 예. 있을까요? 혹시? 그냥 막연히 제가 생각나는 건 한 3가지 정도. 3가지 정도 더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돌빈이한테 잠깐 말씀드렸던 수위 조절하기 힘든 사건 하나. 그쵸. 있고. 저 잠깐 들었는데도 이거 진짜예요? 뭐 이런 느낌이었거든요. 국내꼬마님한테 한번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자고 가요. 예. 자고 가시라고요. 어디서요? 여기 이제 시들무 이제 돌벤져스라고 있는데 거기 자고 가요. 저 집에 가서 자요. 빨리 안 자요. 못 가. 자고 가세요. 아시겠죠? 대문 부시고 나간다니까요. 야, 진짜 레전드였어요, 오늘 이야기. 야, 근데 말씀을 워낙 감사합니다. 잘하시네요, 진짜로. 미쳤네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감사합니다, 돌빈님. 다음번에 진짜 또 다른 이야기 예. 꼭 들려주시기 바래요. 네, 자고 가시고요, 그때. 아시겠죠?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감사합니다. 이야기 끝나면 보내드릴 거예요. 네, 아무튼 감사드립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